아파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 이 아파텔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2년 전에 전세 재계약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답답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전세 재계약하지 말고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 아파트는 3년 동안 20% 정도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이 20% 상승했다는 것은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는 3년 동안 그 3배인 60% 오른 단지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송파구의 헬리오 시티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하기 전까지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23년 1월에 9평이 17.7억이었는데요. 25년 12월 현재 30억입니다. 3년 동안 매매 가격이 69%나 올랐고요. 전세 가격도 무려 46%나 올랐습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라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요. 경기도의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는 안양 평촌의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평촌의 명문 중학교인 기인중학교와 평촌 학원가를 품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00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올해 24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23년 1월 9평이 9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25년 12월 현재 실거래가는 13억 1천만 원입니다. 3년 동안 매매 가격은 42%가 올랐고요. 전세 가격은 22%가 올랐습니다. 평촌 현대 홈타운이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6.5억이었는데요. 2년 전에 현대 홈타운 전세 얻으신 분이 이번에 전세 갱신권 쓰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네, 평촌이 토호제로 지정돼서 집주인분이 어쩔 수 없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랴부랴 동네 부동산 가서 전세를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현대 홈타운 전세 매물이 딱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전세가 8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년 전 현대 홈타운에 6.5억에 전세 들어가신 분은 2년 만에 전세 가격을 1.7억 올려줘야 돼요. 더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전세 날짜와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날짜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그 전세를 1억 7천만 원 더 주고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입자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의 마음이죠. 더럽고 치사해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홈타운 매매가를 보니까 전세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죠. 전세보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거죠. 현재 현대 홈타운 최저 호가가 13억 5천만 원이고요. 2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무려 4억 5천만 원이나 올라 버렸습니다. 애들이 학교 학원 모두 평촌에서 다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요. 전세 가격도 비싸고요. 전세도 거의 없고요. 매수하려고 하니까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럼 어쩌지 하고 인터넷에 이 아파트 저 아파트 검색을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네이버 포털 화면에 뭐가 뜨죠? 네, 아주 기가 막히게도 네이버 광고에 아파트 분양 광고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시흥 분양 광고도 보이고요. 다음 화면에는 수원 분양 광고도 보이고요. 애들이 평촌에 학교 다니니까 다른 지역 갈 수도 없고 막막하던 차에 이번엔 무슨 광고가 뜨죠? 네,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지없이 뜹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아파트의 광고가 뜹니다. 공간은 아파트, 가격은 오피스텔, 주택수 미포함, 전철역 개통 예정, 계약금 1천만 원, 월세 따박따박, 실거주 의무 없음. 정말 수많은 장점들이 광고에 나열됩니다. 분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평면도 포베이예요. 아파트와 똑같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죠.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 아파트의 광고만 생각납니다. 때마침 출장 나갔다가 시간이 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분양팀의 이모님이 딱 붙어서 1대1로 모델하우스 곳곳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이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모델하우스 안에 전시된 아파트의 모형도를 보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30년이 다 되어가는 구축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텔인데 아파트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요. 평수도 40평인데 가격도 구축 아파트보다 더 쌉니다. 제 담당 이모님이 알고 보니까 분양
팀장이래요. 그래서 팀장 권한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좋은 동호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거의 다 계약되었고 몇 개 안 남았다고 합니다. 미분양난 모델하우스 들어갈 때는 자유이지만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분양팀 이모님이 저를 붙잡고 2시간 가까이 지금 계약하고 가라고 설득합니다. 2시간 동안 이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족사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더니 절친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나가겠다는 말을 절친인 분양 이모님에게 도저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이모님이 저를 위해 2시간을 썼기 때문입니다. 뭔가 찝찝하지만 요즘 전세 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기에 신축 모형도와 포베이 평면도를 보고 계약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 신축 아파트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합니다. 형님들,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얼토당토 안 하는 말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들이 분양하고 있고요. 미분양이 났고요. 그 미분양을 누군가는 계약을 해요. 서울 한번 가보세요. 도로가를 따라 양쪽으로 수도 없이 지어진 오피스텔 한 개 한 개마다 모두 주인이 있어요. 누군가는 분양을 받았거나 미분양 난 거 계약한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까요? 입지가 좋고 가격이 싸면 매수해도 되나요? 정답은 바로 1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흑수저의 신. 아파텔은 웬만하면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파텔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텔은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제게 집 근처에 아파트 매수해도 되냐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면 사지 마세요. 오랜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이 뭐라고 했죠? 네, 앞글자를 따서 지신분 전생타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신도시 분양상가, 분양형 호텔, 전원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타운형 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앞글자만 읽으면 지신분 전생타도입니다. 암기법은 인생의 지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생을 타도합시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위 7개의 부동산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매수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그럼 매수해 보세요. 인생이 뭔지 제대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가급적 사지 말라는 부동산은 뭐라고 했죠? 네, 아오지 분초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형 산업센터, 분양 빌라 초기 재개발입니다. 암기법은 아오지 탄광 시계에는 분초 반응이 없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 아파텔이 드디어 나왔죠? 아오지 분초에서 아가 바로 아파텔이었습니다. 아파텔은 오피스텔이라고 했잖아요.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요. 일단 높은 가격에 분양해서 미분양시킨 다음에 모델하우스에 오는 호구들 계약시키는 방식으로 미분양을 털어버린다고요. 낮은 분양가로 분양시키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미분양시켜서 호구들 잡는 것이 수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흑수저의 신. 제가 앞서 모델하우스 상황 설명드렸을 때 분양팀 이모님이 2시간 동안 한 명을 붙잡고 있는다고 했죠. 만약 흥님들이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면 그 이모님이 수당 얼마 받으실 것 같아요? 50만 원이요? 최소 알 10개 받아요. 알이라고 하는 건 분양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 용어인데요. 성공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은 한 개당 100만 원을 뜻합니다. 저를 2시간 붙잡아서 계약시킨 그 이모님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벌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어디서 났냐고요? 분양가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아파트 분양가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는 분양 홍보비로 측정해 놓거든요. 강남의 30억짜리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경우엔요. 하나 계약시키면 성과금으로 많게는 1억도 받아요. 아파텔이 신축인데도 구축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하죠? 그럼 아파텔 분양가가 싸 보이죠? 근데 그 아파텔 분양가에 홍보비가 20% 측정되어 있다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용적률에 답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에 짓기 때문에 허용 용적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파텔의 용적률은 기본 500%가 넘고요. 700%, 800%까지도 건물을 올려요. 그래서 층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동 간격이나 세대 간의 간격이 빽빽한 거예요.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짓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안 들고요. 땅값보다는 오히려 건축비가 많이 드는 부동산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싸 보이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땅 지분이 3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분양가인 거예요. 부동산은 땅과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를 일반 수준으로 짓는다면 저 시골에 짓는 아파트와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왜 강남 아파트는 30억에 분양하고 저 시골 아파트는 4억에 분양하는 거죠? 네, 그건 땅값 차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애초에 땅 지분이 적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건축비 비율이 높은 상태로 분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어서 영원히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땅 지분이 많아야 3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상품이에요. 오히려 건물 감가상각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월세 받으려고 분양받지 시세 차익 얻으려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진 않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몇 명 봤어요? 오피스텔 시세 차익 얻으려고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제가 몇 분 봤어요? 부동산은 두 가지 유형이랬잖아요.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어요. 아파트는 시세 차익형이고요. 오피스텔은 수익형이에요.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 다르다고요. 제가 오피스텔 분양받지 말라고 3년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한테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되냐는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파텔이 오피스텔이에요. 아니에요. 아파텔은 오피스텔이에요. 집 면적이 넓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텔은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도 주택과 같이 1%에서 3%를 내는 게 아니고요. 4.6%를 내는 것이고요. 오피스텔은 매수하면 안 되지만 아파텔은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아오지분초 만든 거잖아요. 아파텔, 오피스텔, 지식형 산업센터, 분양빌라, 초기 재개발 많은 분들이 아파텔은 사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가급적 사지 말라고 아파텔과 오피스텔을 둘 다 적어드린 거예요. 세상에 오피스텔 가격 오른 거 있죠. 아파텔 가격 오른 거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텔은 가격이 안 올라요. 손님들이 어떤 아파텔은 가격이 오르고 어떤 아파텔은 가격이 안 오르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아파텔은 가격이 올라도 많이 오를 수도 없고요. 아파트 많은데 굳이 아파트를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이 주식 코인 놔두고 부동산 투자하는데요?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아이렌, 비트마인 사고 싶죠. 근데 왜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긴요? 저흰 집 살 돈도 없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합쳐서 일단 아파트부터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담대 원리금 갚고도 남는 돈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사시면 되잖아요. 저희 같은 흑수저가 이더리움에 1억 담글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하지만 집에는 1억이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10억도 담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버는 건 주식 코인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해서 번 돈으로 내 집 마련하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애초에 그게 가능하신 분이면 주식 고수이신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계속 주식 투자만 하셔도 되세요.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내가 평소 관심 있던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매물이 없어요. 살만한 게 없어요. 직전 실거래가에서 1억씩 다 올려서 내놨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전세 살면서 주식 짤짤이 한다고 집값이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집 사라 수천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집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주식보다 더 많은 규모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담대 받아서 사도 되고요. 전세 껴서 사면 무이자 대출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러면 끝이 없다. 야, 흑신아. 너 잔소리 좀 그만해. 주식을 하던 코인을 하던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니나 잘해. 구독자도 안 늘어나는 게 누가 누굴 걱정해. 너처럼 구독자 안 늘어나는 채널 본 적도 없어. 정신 차려 임마.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텔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약이 필요 없어서 청약 통장을 사용 안 해도 되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둘째, 역세권이고요. 셋째,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이고요. 넷째, 단지 1, 2층이 상가들이라 쓸세권입니다. 다섯째, 아파트보다 가격이 쌉니다. 여섯째, 주소 전입을 안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일곱째, 임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덟째, 주택이 아니라서 대출 규제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아홉째,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출처 소명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10번째, 주택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매수하기 좋습니다. 반면에 단점들도 많습니다. 단점 첫째, 취득세가 4.6%입니다. 둘째, 전용률이 낮습니다. 아파트는 전용률이 80% 정도 되지만 아파텔은 전용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서비스 면적인 베란다가 없어서 집이 좁습니다. 넷째, 세대수가 적고 공용 면적 비중이 높아서 실제 사용 면적 대비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다섯째,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합니다. 여섯째, 수요가 적기 때문에 황금성이 부족합니다. 하락장에서 매도 자체가 안 됩니다. 일곱째, 시세 차익이 적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폭락합니다. 여덟째, 상업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술집과 모텔이 있을 수가 있고 학교가 멉니다. 아홉째, 창문이 전면부에만 있어서 맞통풍이 되지 않아서 환기가 잘 안 됩니다. 열 번째,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만기가 짧아서 DSR 산정 시 불리합니다. 11번째, 커뮤니티 규모가 작습니다. 12번째,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면 다들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웃들이 자주 바뀌고 아이 친구들이 남질 않습니다. 13번째, 신축이지만 단지 위 조경 공간이 적고 놀이터 규모도 매우 작습니다. 위와 같은 아파텔의 장단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급적 아파텔은 분양받지도 마시고 매수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건 아파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변 환경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입지라고 부릅니다.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돈이면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세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시장이 이미 평가한 가격입니다. 20년 이상 지나오면서 쌓인 입지 가치가 가격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비싸게 매수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야 주변 아파트 가격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파텔이 분양하는 경우에는 비교군이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주변 구축 아파텔도 잘 없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그냥 역세권 구축 아파트 매수하세요. 제 투자 주종목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흥님들한테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재개발은 저 같은 선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뒤지라고 냅두세요. 괜히 재개발 바닥 들어왔다가 그 썩다리 빌라 손주한테 물려줘야 된다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는 재개발 하나 물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흥님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요. 초기 재개발 샀다가 사업 나가리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초기 재개발은 잡코인 사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토호제 피하려고 서울 재개발 매수하시려거든 최소 사업 시행인가 나신 거 매수하세요. 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 덜컥 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급지를 낮춰서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하는데요. 급지는 안 낮추고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저희 같은 흑수저는 아파트 같은 거 분양 한번 잘못 받으면 인생 조집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주식 시장에 명언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집값이 몇 년간은 더 달릴 겁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호제로 지정된 상태고 연말이라 은행들이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달리는 부동산 시장에 잘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대구 임장을 다녀왔어요. 대구 임장 가시는 분들은 서문시장의 신서문 김밥집에서 식사해 보세요. 오코노미 김밥이랑 국물 우동볶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국물 우동볶이는 떡볶이 맛이긴 한데요. 미더덕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기했어요. 맨 오른쪽 사진은 섹시한 떡볶이 가게에서 먹은 납작만두예요. 서문시장이 납작만두로 유명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인생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흑수저 모여라 카페에 오셔서 투자 공부 인증사진 올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인증샷 올리시면서 열심히 재테크하고 계십니다. 카페 회원분 중에는 매일 새벽에 기상해서 아침 루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명상에, 이부자리 정리에, 부자 확언에, 어떤 회원분은 상급지 신축 아파트 거실에 굴비 사진 붙이고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이거 붙여놓으셨어요. 저도 한 절약 하는데요. 저는 저리 가라예요. 저 굴비 사진 붙이신 회원님, 제가 세상 가장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활동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인생 바꾸고 싶으신 분은 카페 와서 인증해 보세요. 인증해야 꾸준히 하게 된답니다.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흑수저 모여라 카페 상담 후기들을 읽어보시면 상담 신청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여,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 애매한 아파트에 사서 인생 조지지 말고 구축이어도 일반 아파트 사서 훨훨 날아오르리. 안녕, 다음에 봐요. 화이팅.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절씨구 시구 시구 들어간다.